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40살 쌍둥이 엄마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인인 저와 백인인 남편 사이에 어떻게 흑인 아가들이 태어났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제 기구한 삶 어디다 속 시원히 풀어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유민이라고 합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라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죠. 그런데 제 남편 제임스가 병실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나를 배신했어.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힘겹게 아기들을 낳고 누워 있는데 왜 저러는 걸까 싶었죠. 알고 보니 제가 낳은 쌍둥이가 흑인 아기였던 거예요. 저는 한국인이고 제임스는 백인이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걸 본 제임스가 충격을 받은 거죠. 아기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며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생 유정이는 옆에서 저를 달래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제임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거든요. 넌 나를 철저히 속였어. 내가 어떻게 널 용서할 수 있겠어. 제임스의 고함에 병실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죠. 출산의 고통도 잊은 채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남편을 속인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느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남편과 아기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막막함 그 자체였어요. 출산 후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까지 저를 의심하고 버리다니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갑자기 제임스가 제 옷가지와 물건들을 들고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간호사와 의사가 만류했지만 막무가내로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제 짐을 마구 내팽개쳤죠. 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나는 너 같은 거짓말쟁이와 살 수 없어. 제임스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의 분노와 경멸, 혐오감이 병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곁에 누워있는 아기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어린 생명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아기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가야만 해요. 앞날이 막연하기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제발 이 고난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쌍둥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홀로 남겨진 공포감에 휩싸였죠. 하지만 다행히 동생 유정이가 달려와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유정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죠. 언니,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가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어. 동생의 말에 조금은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이 험난한 상황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긴 거죠. 유정이는 아기들을 안아주고 달래주었어요.
아기들의 앙증맞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힘내야지.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라도 살아내야 해. 동생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 유정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큰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더라고요. 언니, 우선은 아기들과 언니 건강이 최우선이야.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만 울어. 그 말을 하면서 병실에 흩어진 제 짐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죠. 유정이는 간호사 선생님께 가서 저와 아기들을 특별히 잘 챙겨달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믿음직한 동생이 있어 감사했죠. 퇴원 후에는 유정이 집으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준 거죠. 직접 따뜻한 수프도 끓여주고 편안한 베개도 가져다 주고 아기들 돌보는 것도 자연스럽게 도와주더라고요. 힘든 시기에 동생이 이렇게 강하게 버텨주니 저도 의지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비록 앞날은 불확실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합쳐 새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죠. 유정이는 매일 같이 제게 이렇게 말해주곤 했죠. 언니,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모든 게 분명히 잘 될 거야. 나 언니를 믿어. 우리 포기하지 말자. 배신감에 무너졌던 마음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달까요? 유정이는 저의 독립적인 삶을 응원해 주었어요. 아기들 돌봄이며 집안일까지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죠. 덕분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차분히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었어요. 새벽에 아기 울음소리에 눈을 뜨면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유정이가 달려와 달래주곤 했죠.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난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해. 아기를 낳고 쌍둥이 엄마가 된 제 일상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기저귀 갈고 젖병 물리고 목욕시키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죠. 한밤중에도 아기 울음소리에 번쩍 눈을 뜨곤 했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희망도 있었어요. 내 품에 안긴 두 천사를 보면 모든 게 다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고된 육아 속에서도 아이들 미소를 보며 힘을 얻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저히 무너져버린 제 삶을 아이들 위해서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용기를 내어 구직 활동을 시작했죠. 의료기 판매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떨리고 두려웠어요. 오랜만에 사회생활이라 자신감도 없고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때 옆에서 유정이가 또 한 번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언니, 당당하게 웃으며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거야. 파이팅! 동생의 말에 왠지 모르게 기운이 솟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난 강한 엄마예요. 아이들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 면접에 임했죠. 떨어질까봐 아이들 혼자 두고 나가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요.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면접이 있는 날 한껏 멋을 내고 의료기 판매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막상 중년의 남자 매니저를 마주하니 또다시 자신감이 흔들리더라고요. 유민 씨,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병행하실 수 있으신가요? 매니저의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꾹 참고 웃으며 대답했죠. 네,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게다가 여동생이 아이 돌봄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힘이 됩니다. 마음속으론 불안했지만 당당한 태도로 임했어요. 가족들과 협력하며 열심히 살겠다는 제 진심과 의지를 어필했죠. 며칠 뒤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의료기 판매점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유정이와 함께 소박하게 취업 축하 파티를 했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바람으로 축하 인사를 나누었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우리 가족 더 행복해질 날만 남은 거야. 정이 흘러넘치는 축하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 기쁨의 순간을 동생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매일 아침이면 아이들 먹이고 씻기고 유치원까지 빠르게 보내고 오전 10시에 맞춰 출근했어요. 다행히. 유정이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아이들 픽업까지 해주니 일을 걱정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쉴 틈이 없지만 아이들 웃음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곤 해요. 일하면서 저처럼 홀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도 만났어요. 모두 아이들 위해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죠. 퇴근길에 동료 수진이와 대화를 나누곤 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힘내자는 말에 서로 공감하며 웃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제임스와 함께 모으던 공동 통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은행으로 출금하러 갔었는데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찍혀 있었어요. 제임스가 몰래 다 빼간 거였어요. 유정이에게 말했더니 언니 얼른 신고하라고 조언해줬어요. 빠르게 경찰에 도난 신고를 접수를 했고 다행히 담당 경찰관이 협조적으로 도와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아주 미묘하게 시작됐어요. 어느 추운 12월의 아침, 현관문 앞, 작은 화분 옆에 놓인 접힌 종이를 발견했을 때부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는데 잡지에서 오려낸 글귀들이 무시무시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요. 경찰에 또 신고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차분하게 조서를 썼지만 나의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순 없었어요. 혹시 제임스와 관련된 일은 아니죠? 내가 물었어요. 경찰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익명의 편지는 계속됐어요. 우편함에 도착하는 편지들, 신문 오려붙인 글귀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곧 만날 것이다. 등의 메시지들. 밤마다 한숨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공포. 현관문의 작은 소리에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더 이상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경찰의 조사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기록만을 요구했고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때 동생 유정이가 나서 주었어요. 더 이상 불안에 떨 수만은 없었어요.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창문에 추가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오래된 자물쇠들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고요. 수진이를 통해 친절한 변호사를 만났고 법적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모든 협박 편지와 메모를 보관하고 기록하세요. 언젠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나와주었어요. 하지만 제임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아니면 누구일까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내 일상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고 혼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핸드폰을 항상 옆에 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바로 경찰에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만 되었어요. 어느 새벽 집 창문이 돌멩이에 깨졌어요.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창문 유리에는 곧 만나겠다라는 메시지가 선명히 남아있어요. 더 끔찍한 건 그 위협이 우리 쌍둥이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이었다. 유정이 내게 달려와 흐느끼며 보여준 것은 아이들의 학교로 보내진 위협적인 편지였습니다. 너희들 엄마는 곧 없어질 것이다. 경찰은 순찰은 해주었지만 증거가 없다며 다른 조치는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유정은 단호했어요. 언니,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당장 이 도시를 떠나자. 아이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익숙한 집, 학교, 친구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슬픔에 젖어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칠 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했고 비밀리에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가장 먼 도시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짐을 버스에 실으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시는 낯설었고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유정이가 임대한 작은 집은 낡았지만 그래도 어쩐지 아늑하고 안전해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건 두렵기도 하고 희망적이기도 했습니다. 제임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도시를 옮긴 지 한 달, 우리 가족의 적응기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이들의 학교 적응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쌍둥이들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친했던 친구들 없는 낯선 환경에서 눈빛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애가 둘이나 딸린 여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마침내 작은 지역 회사에서 행정비서 자리를 얻었습니다. 급여는 미약했지만 안정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어요. 처음엔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곤 했어요. 이곳에서는 동양인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인이라는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뒤집어 엎을 작정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을 무기로 복잡한 서류 정리, 회의 준비, 일정 관리 등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솔선수범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회사의 문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간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제안서를 몰래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내 제안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를 좋게 보셨던 팀장남이 제 제안서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곧 회사 전체 문서 관리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제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의구심은 점차 존중과 인정으로 바뀌었어요. 유민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개선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같은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흘러 저는 회사에서 행정 코디네이터로 승진했어요. 새로운 도시에서 우리 가족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쌍둥이들도 학교에 적응했고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1년이 지나 제 생일 파티 날이었어요. 동생 유정이 마련한 작은 파티였는데 가족과의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한창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바로 제임스였어요. 그의 모습은 1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친 눈빛, 초라해진 체격. 마치 과거의 분노와 원한이 그를 갉아먹은 듯 했습니다. 유민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너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어. 가족들은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어요. 유민아, 내가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에 대해 큰 착각 속에서 살아왔어. 우리 부모님이 모두 백인이라서 난 내가 순수한 백인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믿어왔거든.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 제임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어. 그 사람이 흑인이었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였어. 내 안에는 흑인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던 거지.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은 마치 과거의 상처를 토해내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 아직 하지 못한 고백이 더 있어. 나 바람을 피웠어. 병실에서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었던 것도 사실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너와 헤어지려고 했던 거야. 너무 미안해. 지금은 그 여자와도 헤어졌어. 내가 정말 못난 놈이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산산조각 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다시 맞추기에는 너무 날카로워진다. 미안해 허락 없이 공동계좌에 손 뗀 거 거의 네 돈이었는데 못난 나를 용서해줘. 우리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만 말해. 제임스? 제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온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0여 년간의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 헤맸던 긴 여정의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내 가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우리는 너 없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지금까지 너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때였어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정이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제임스는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애원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안도감, 승리감, 그리고 완전한 해방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쌍둥이들이 나에게 다가와 안겼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들을 뒤돌아보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사랑과 용기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강인해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임스라는 그림자는 결국 나의 빛을 가릴 수 없었고 내 가족의 희망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매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